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전업주부인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아침밥을 차리고 옷을 준비한 뒤 곧이어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아이를 씻기고 준비시켜 어린이집 차에 태워 보내는 일까지가 아침의 일이죠. 그 다음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과 아이가 남기고 간 흔적을 정리한 뒤 온갖 집안일을 끝내면 비로소 저만의 휴식 시간이 시작되었죠. 비록 오후가 되면 저녁 준비와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지만 이 몇 시간의 휴식이 저의 삶에는 유일한 낙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회사를 다니며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꿈이었지만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된 뒤에는 저를 찾아주는 회사가 없었고 휴식 시간에 사색을 하며 지나간 꿈을 그리워하는 게 전부였죠. 어느 날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같은 또래의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옆집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옆집 남편은 준수한 외모에 상냥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남자는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저에게는 출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등교시키는 남자가 조금 한심해 보였어요. 무뚝뚝하고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집안의 풍족함을 가져다주는 제 남편이 새삼 고맙게 느껴졌죠. 그 이후로도 아이를 등하교 시킬 때마다 옆집 남편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탈 때 흐르는 어색한 침묵이 싫었던 저는 안부 인사로 일 안 하고 전업주부를 하시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옆집 남편의 대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알고 보니 우리나라 대단한 IT 대기업 팀장이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 중이라고 하였어요. 속물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회사의 팀장이라고 하니 순간 그 남자가 달라 보였고 제가 무심코 가졌던 편견을 반성하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아이를 등하교시키며 옆집 남자와 매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옆집 남편은 유쾌하고 젠틀해서 저랑 이야기가 잘 통했죠. 너무 잘 통하니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고 심지어 하루는 집 앞에 다 와서까지 하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 집 앞에서 10분 넘게 이야기하다가 서로 아쉬워하며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일도 있었죠. 마음 같아서는 아무도 없는 집에 초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남편과 아이를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루하루 옆집 남편과 이야기할수록 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옆집 남편과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 아래가 축축해져 있었고 제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욕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옆집 남자를 생각하며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욕구를 혼자 해결하던 중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옆집으로 찾아가서 그 남자를 안아버리고 싶었어요. 평소 비누 만드는 취미가 있던 저는 비누 선물을 하기 위한 핑계로 옆집으로 찾아가 버렸죠. 배를 누르자마자 나온 옆집 남편은 비누를 들고 찾아온 저를 보자 당황한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비누를 선물하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집 남편은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왜 찾아왔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갑자기 들어온 질문에 당황해서 단지 비누를 선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왔을 뿐이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대낮에 아무도 없는 집에 찾아온 저의 의도를 몰랐을 리가 없던 옆집 남자는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니 부탁을 하나 해야겠다고 했어요. 집안일을 한다고 서로 땀을 많이 흘렸으니 선물로 가져온 비누로 서로의 몸을 씻겨주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하여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내 옷을 벗고 욕실로 가겠다고 했어요. 옆집 남편도 저를 따라 욕실로 들어와 옷을 벗기 시작했죠. 옆집 남자의 몸은 운동을 많이 해서 탄탄했고 제 남편의 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몸을 만지며 씻겨주기 시작했고 참을 수 없이 타오르는 욕구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옆집 욕실에서 이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더 흥분했고, 이 남자는 그날 욕실에서 저에게 모든 걸 쏟아내고 말았죠. 그렇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우리는 매일 만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미 넘어버린 선인이 보이는 게 없었던 우리는 남편과 아이를 보낸 뒤 집으로 초대해 안방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아내와 아이가 없는 옆집 거실 소파에서도 사랑을 나누었죠. 아이를 등교시키고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서로의 몸을 만지며 집으로 들어가 사랑을 나누는 일이 반복됐어요. 우리는 더 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오전에만 잠깐씩 사랑을 나누는 게 아쉬워 우리는 저녁에 산책을 하겠다고 나와 모텔로 가는 일도 있었고, 그 남자의 차 안에서도 사랑을 나눈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제 남편과 문을 나서다 옆집 부부를 만났을 때 저는 남편 몰래 옆집 남편에게 사랑을 담은 눈빛을 보내곤 했어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 없었죠. 얼마 뒤 보이는 것 없이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행복할 것 같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옆집 남편의 재택근무가 끝나버린 것이었죠. 그 남자는 출근을 하게 되었고, 각자 가정에서의 삶이 있었던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말았죠. 저는 병든 닭처럼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아이를 보낸 오전 시간만 되면 옆집 남편과 나눴던 사랑이 너무 그리웠고, 그때마다 옆집으로 가서 그 남자가 처음 저를 씻겨주었던 욕실에서 혼자 욕구를 해결하고 오곤 했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없었던 저는 이내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을 접기로 하고 가정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잠깐의 일탈이었다고 생각하며 남편과 아이에게 더 잘해주며 죄책감을 씻어내고 싶어졌어요. 가끔 집 앞에서 옆집 남편과 마주쳐도 모르는 척하며 제 삶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제 삶이 원래대로 돌아와 안정되고 있다고 느낄 때쯤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여느 때처럼 남편과 아이를 보내고 차를 마시며 오전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현관문 벨소리가 들렸어요. 택배인 줄 알았던 저는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옆집 남편이 거칠게 저를 몰아붙이며 키스를 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키스에 남자를 밀쳐내려 했지만 욕정에 가득 찬 그 몸을 뿌리칠 수 없어서 저의 몸을 맡기고 말았죠. 그 순간 잠들어 있던 제 욕구도 다시 터져버리고 말았고, 처음 욕실에서 나눴던 것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그 남자는 저에게 다시 한번 모든 걸 쏟아내 버렸죠. 마치 밀린 숙제를 하는 듯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회사에 간곡히 요청해 다시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하였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이내 몸이 이끌리는 대로 옆집 남편과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 사랑의 끝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도 거의 매일 우리 집과 옆집을 오가며 위험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저는 로맨스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다니는 게 취미인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요즘은 특수한 상황이라 여행을 전혀 못 다니고 있어요. 해외여행을 안 간 지도 벌써 햇수로 2해가 넘어가는데 제 인생 첫 여행을 가려고 하던 시절 만난 누님과의 일화가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봅니다. 조금 지루해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때는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에요. 군대에서 추천해준 책 중에 배낭여행 관련된 책이 있었고 되게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때쯤이 아마 한참 젊은이들 사이에서 배낭여행을 다니는 게 워낙 유행이기도 했어요. 취업할 때도 이력서에 스펙으로 적을 수 있다고 해서 경험 삼아 한번 다녀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 여행이 너무 좋았어서 지금도 틈만 나면 여행을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대에서 갓 전역한 제가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부모님께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경비는 알아서 벌어서 가라는 말에 일자리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 돈이 조금만 생기면 친구랑 집 근처에서 술 마시는데 탕진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대로는 돈을 모으지 못하겠다 싶어서 돈을 확실하게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직장을 찾기 시작했죠. 돈을 모으려면 일단 매일같이 술 마시자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을 멀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을 찾아 거기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공장하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서 조금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처음 라인에 투입되었을 때 의외의 모습과 훈훈한 분위기에 제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24살이던 저는 공장이라고 하면 형편이 어렵거나 직장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 또래 친구들도 많았고 심지어 저보다 어린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형이나 누나들은 물론 인자한 아줌마나 아저씨들까지 저를 챙겨주시는 분위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나쁘게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물론 개 중에는 제가 오해하던 질 나쁜 부류의 사람도 있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여러 무리로 지내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리에 끼지 못하고 겉돌기 때문에 저와 직접적으로 마주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무튼 제가 다니던 공장은 희한하게도 저보다 어린 여자친구들은 많았지만 저보다 어린 남자들은 없었어요. 아마 다 군대에 있을 나이였으니 공장이 아니라 군 부대에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의 누님들이 굉장히 저를 귀여워해줬어요. 남자들 중에서는 저 다음으로 나이 어린 사람이 저보다 4살이나 많은 형이었으니까 여타 다른 누님들 눈에는 막내인 제가 신경 써주고 싶고 귀여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공장에서는 주역 교대 근무를 했는데 야간 조일 때는 퇴근하면 온몸이 부러질 듯이 피곤했는데 공장 일에 익숙해진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일이 끝나면 무조건 회식이었습니다. 저는 근육통에 아주 죽겠는데 체력들이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돈을 모으겠다는 계획과는 다르게 저도 노는 걸 좋아하는 몸인지라 회식에 자주 어울리곤 했어요. 누님들이랑 제 또래 여자들도 많이 있었으니 그렇게 재미있는 술자리는 제 인생에 손에 꼽을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여태까지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아닌가 싶네요. 공장에서 제일 어린 남자인 제가 회식에 나와서 그런지 그 중에 연상의 여성분들도 종종 제가 참석하는 회식 자리에 끼고는 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여자애들 말로는 원래 좀처럼 어린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신데 아마 저 때문에 참석하는 것 같다고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저 때문에 회식까지 참석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그녀는 그 연상의 무리 중에 한 명으로 돌싱, 그러니까 이혼을 한 누님이었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35이라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1년을 채 살지를 않았고 자식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나는 정말 나이에 비해서 이뻤습니다. 애도 없이 혼자 벌어서 혼자 쓰니 관리도 정기적으로 받으러 다니는 것 같이 보였고 운동도 다니는 것 같아서 그런지 유니폼으로 가려졌지만 멀리서 봐도 태가 나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 정도였으니까요. 약간 부자연스러운 이목구비가 성형을 조금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 눈부시게 이쁜 외모에 성형했다는 사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에겐 그냥 이쁜 누나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세상 어느 24살 한참 때의 청년이 자기가 돌싱녀와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할까요? 회식에 종종 같이 참석하던 돌싱 누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두 눈이 가긴 했지만 저는 역시 제 또래와 어울리는 게 더 즐거웠습니다. 그날도 힘든 근무가 끝나고 바로 회식으로 이어지게 된 날이었죠.
저는 마침 그날 주간에서 야간으로 넘어가는 교대 주기였어서 평소 때보다도 쉬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월요일 야간 타임 근무였으니 그때야말로 코가 삐뚤어지게 마실 수 있는 절호의 날이었죠. 저와 친하게 지내던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첫날에도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나이도 또래라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친구였는데 저는 그 여자의 옆에 앉아서 호시탐탐 어떻게 저를 어필해볼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고 있는데 야간 조이던 그 돌싱 누나랑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 합석을 하게 됐어요. 나이차가 조금 나는 무리여서 같이 회식을 하던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연상의 누님들이 술자리를 리드하니 평소면 1차에서 끝날 회식이 1차에서 2차로 그리고 2차에서 3차까지 자연스럽게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주량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 술을 마시는 누님들의 주량은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주량이 저의 자랑거리였는데 여기선 저의 주량은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잘해보고 싶었던 여자애는 언제 떴는지 3차 자리인 노래방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가 그녀가 없다는 사실에 숙소로 돌아갈 타이밍만 잡고 있었는데 2차 때 엄청 먹었던 술이 반응이 오는지 정신줄 붙잡고 있기도 힘들었어요. 요때는 잠깐의 기억에 공백이 있기는 한데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난리치는 와중에 같이 일하는 형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서 오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제 주량의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인지라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즐거운 회식 분위기와는 다르게 저는 소파 구석에 기대 누워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뒤로 꺾여있는 고개를 들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돌싱 누나가 저를 꼬집으며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제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 웬만큼 춥지 않으면 반바지를 입는 스타일인데 이날도 역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괜찮냐고 물어보는 누님의 말에 아주 죽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놀다 보니까 뻗어있는 제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 같아서 뜨겁게 해주려고 왔다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누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러고서 누나가 입고 있던 외투를 제 다리에 덮어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신력으로 5분, 10분 버티다 보니 어느덧 노래방 3차도 끝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누나의 외투를 몸에 걸친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이 지칠 줄 모르는 영혼들이 4차를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대로 가다간 월요일 야간 근무 중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개어낸 속을 비집고 바닥에 억지로 오바이트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4차로 갈 사람들은 4차를 가더라고요. 알아서 숙소로 갈 수 있겠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제 돌아가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 괜찮다고 대답을 했는데 돌싱 누님이 4차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며 저와 함께 남았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잡아 숙소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도착한 숙소는 제 방이 아니라 돌싱 누나의 방이었습니다. 술에 그렇게 취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미 필름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잠깐 기억나는 게 있는데 택시를 타고 오는 길에 차 안에다가 오바이트를 했는지 나에게 화를 내던 택시기사님의 모습, 그리고 내 지갑에서 돈을 빼는 누나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찌어찌 정신을 차리니 제 방은 아니었고 돌싱 누님의 분주한 모습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오바이트로 번복이 된 건지 따뜻한 수건으로 제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던 모습이 보였어요. 조금 춥다고 느꼈었는데 뜨거운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을 때 누님이 제 옆에 같이 누워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누님이 저에게 잘 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누님의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입고 있던 옷이 침대 옆 의자에 걸려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는 누님의 말에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억울하다고 미안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은 숙취 사유로 병가를 내고
그날 누님과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부터 누님과 저는 공장에 공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누님의 방에서 공장으로 출퇴근을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렇게 5개월 정도를 누님과 같이 살면서 보냈습니다. 여행 경비가 어느 정도 모여 공장을 그만두면서 아쉬운 마음에 누님에게 저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겠냐고 물어봤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홍콩에서 시작해서 동남아 몇몇 나라를 배낭여행으로 다녀왔는데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 누님 생각이 몇 번씩 나더라고요. 3개월 뒤에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아쉬운 마음에 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누님은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면서 떠날 땐 언제고 구질구질하게 왜 그러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누님과 다시 어떻게 잘 해보려는 건 아니고 그냥 여행지에서 생각이 났을 때 몇 개씩 사놓은 선물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 가끔은 여행을 가고 싶을 때면 그때 그 누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먹은 젊은 청년입니다. 몇 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어 백수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행운이 따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여러 모임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백수가 되다 보니 회비를 내는 것도 늘 부담이고 해서 모임이 있어도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모임이 있어요. 고등학교 동기들 모임인데요. 제가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이유는 2만 원만 내면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코가 삐뚤어지게 마실 수 있었거든요. 지난달에 모임에 가니 모임 회장이 다음 달에는 원래회를 안 하고 총 동창회로 대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소는 특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괜히 회비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놈이 그러더라고요. 회비 따로 올려 안 받으니까 나오라고요. 잘 나가는 선배들도 많아서 눈도장 찍어 놓으면 나쁠 거 없다면서 얘기를 하길래 참석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괜스레 들떠 있었습니다. 총 동창회 당일이 되었고 오랜만에 말끔히 손질한 양복을 차려입고 참석을 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전임 총동창회장의 퇴임사와 신임 회장의 취임사, 축사, 격려사 등 굉장히 지루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잘난 인간들의 지루한 연설과 차기 총선에 다시 출마하는 국회의원들 나리에 표 구걸하는 인사로 마감을 하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드디어 뷔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사람들이 많으니 먼저 선배님들이 식사를 뜨러 가시고 후배들은 천천히 식사를 하라는 당부의 말이 있었지만 배가 고프고 뷔페에 눈이 돌아간 백수인 저는 그런 규칙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접시에 음식을 미리 담아왔고 우리 테이블은 접시를 올려놓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술을 마셨습니다. 사회자가 3부를 시작한다고 하고는 미리 신청한 동문들과 동문들의 아내들이 나와서 신나게 흔들고 노래 부르면 같은 기수의 사람들도 무대 위로 올라와 같이 춤을 추는 여흥이 거의 30분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노래가 끝이 나자 초대 가수들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먼저 나와 노래를 2곡 부르고 가고 또 윗 선배들이 좋아할 만한 트로트 가수가 초청되어 노래를 부르니 다들 박수를 치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자가 그날의 마지막 무대라며 최근 정말 인기 있는 중년 가수를 소개했고 TV에서만 보던 그 가수가 나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곡이 끝이 나자
그 가수는 우리 동문들을 보고는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 함께 춤을 추실 한 분을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였고 그 가수는 두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하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원에서 무대 위로 올라오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그 가수가 그럼 오늘 아름다운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앞에 계신 사모님 나와주세요 하고 말하자 앞에서 사회를 보던 선배가 달려가더니 한 여자분을 억지로 모시고는 무대 위로 올려보냈는데 그 여자분이 얼굴을 붉히고 서 있자 남자 파트너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열심히 음식과 술을 먹고 있는 저를 보며 손짓했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묵묵히 아주 맛있게 식사하시는 분 같이 모셔보겠습니다. 친구 녀석은 저를 툭툭 치며 얼른 나가보라고 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춤도 처음이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과 춤을 춰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빈털터리 저에게 술을 가장 잘 사주는 우리 기스 회장의 권유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무대 위로 올라가서 얼떨떨한 상황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녀를 마주보며 섰습니다. 그리고는 음악이 흐르자 가수는 우리를 멀리서 쳐다보며 노래를 부르는데 막상 품에 안고 춤을 추다 보니 나이 먹은 여자도 여자는 여자라고 부끄럽더라고요. 전 무대 반대로 고개를 돌리고 춤을 추자 그 여자도 부끄러운지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다른 남자랑 이렇게 춤을 추니까 떨리네요. 아, 저도 이런 건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오랜만에 참 좋다. 저는 좋다는 그녀의 말에 괜히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앞에서 남편이 보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가까이 앉고 춤을 춰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잘 관리된 피부와 기품 있는 행동에서 제 나이대의 여자들과는 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만 들리게 제 귓가에다 이따가 뒤쪽에서 보자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가 끝나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제정신을 차리고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그런 그녀를 뒤따라 쫓아갔습니다. 왔네? 아, 예, 오라고 하셔서. 그쪽 내 취향이어서 한번 만나볼까 하고. 하는 일은? 저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아, 백수? 잘 됐네. 제가 백수인 게 잘 된 건가요? 핸드폰 줘봐. 저는 얼떨결에 그녀에게 핸드폰을 건넸고 그녀는 자기 폰번호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연락할게. 또 보자. 저에게 또 한 번 미소를 보이며 그녀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총 동창회는 마쳤습니다. 그날 자리가 끝나고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2차 자리에서 동창회 회장이 얘기를 하기를 그날 저와 춤을 춘 그분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사모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회사였고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2차에서도 술을 열심히 먹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노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쯤 연락이 왔어요. 그 사모님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녁 번화가의 백화점 앞에서 보기로 하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녀를 만나러 갈 준비를 했어요.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주머니에 한 푼도 없어서
엄마에게 애원을 하며 돈 몇 푼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여자분의 차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한 20분쯤 기다렸을까요? 멀리서 흰색 벤츠가 제 앞에 와서 멈춰 섰습니다. 미안, 늦었지? 벤츠의 유리창이 열리며 그녀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전까진 기다림에 지쳐 짜증도 조금 났었지만 그녀가 타고 온 벤츠를 보자마자 그냥 감탄을 하느라 짜증이 났던 마음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예약한 식당이 있다며 식당으로 갔어요. 가는데 보니까 서울을 빠져나가서 경기도 외곽 쪽으로 드라이브하며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더라고요. 차 안에서도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식당에 도착하니 직원분이 나와 차 문을 열어주며 룸으로 안내를 해줬습니다. 직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안내해주는 곳으로 갔고 일렬로 서 있는 직원들이 저와 사모님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고 그때의 기분은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게 성공한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안내해준 룸으로 들어가니 이미 종업원이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으로 들어가니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는 다시 열심히 고기를 굽더라고요. 저희는 마주보고 앉아 고기를 먹으며 처음 보는 비싼 술도 한 잔씩 기울였어요.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을 나누었고 저는 나이를 초월해서 그녀에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없나 싶어서 따라온 건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굉장히 멋지고 재미있어서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귀여워 보였는지 저를 보고 피식 웃으시더니 어쩜 이렇게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지. 잠깐만. 엄청 비싸 보이는 핸드백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고 핸드폰 너머에 그 남자와 한참 동안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감히 끼어들 생각도 못하고 전화 통화를 듣고 있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기 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시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어진 전화를 끊고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제게 자기 방금 취업됐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대화를 하면서 지금 백수로 지내면서 힘든 점을 얘기하며 취업을 위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사모님처럼 성공하려면 열심히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녀는 제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진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석 장을 꺼내 제게 건네주시면서 다음 주부터 출근이니까 당장 내일 나가서 양복이랑 구두부터 새로 맞춰. 큰일 해야 하는 사람은 행색이 중요한 거야. 정말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 저희 둘은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고 그날 밤 늦게 저희 집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고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더니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그냥 다 필요 없고 자기가 부를 때는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나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밥 먹고 커피 마시자고 하면 커피 먹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볼에 뽀뽀를 해주고 갔습니다. 뭔가 애완동물이 되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그 만남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일주일에 2-3번은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고민도 들어주고 데이트도 하면서 항상 제게 과분할 정도로 큰 선물을 안겨주고 갑니다. 그럴 때면 저도 그런 선물에 보답을 하듯 그녀를 더 즐겁고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을 얻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을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 주인공이 저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먹은 젊은 청년입니다. 몇 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어 백수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행운이 따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여러 모임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백수가 되다 보니 회비를 내는 것도 늘 부담이고 해서 모임이 있어도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모임이 있어요. 고등학교 동기들 모임인데요. 제가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이유는 2만 원만 내면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코가 삐뚤어지게 마실 수 있었거든요. 지난달에 모임에 가니 모임 회장이 다음 달에는 원래회를 안 하고 총 동창회로 대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소는 특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괜히 회비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놈이 그러더라고요. 회비 따로 올려 안 받으니까 나오라고요. 잘 나가는 선배들도 많아서 눈도장 찍어 놓으면 나쁠 거 없다면서 얘기를 하길래 참석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괜스레 들떠 있었습니다. 총 동창회 당일이 되었고 오랜만에 말끔히 손질한 양복을 차려입고 참석을 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전임 총동창 회장의 퇴임사와 신임 회장의 취임사, 축사, 격려사 등 굉장히 지루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잘난 인간들의 지루한 연설과 차기 총선에 다시 출마하는 국회의원들 나리에 표 구걸하는 인사로 마감을 하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드디어 뷔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사람들이 많으니 먼저 선배님들이 식사를 뜨러 가시고 후배들은 천천히 식사를 하라는 당부의 말이 있었지만 배가 고프고 뷔페에 눈이 돌아간 백수인 저는 그런 규칙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접시에 음식을 미리 담아왔고 우리 테이블은 접시를 올려놓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술을 마셨습니다. 사회자가 3부를 시작한다고 하고는 미리 신청한 동문들과 동문들의 아내들이 나와서 신나게 흔들고 노래 부르면 같은 기수의 사람들도 무대 위로 올라와 같이 춤을 추는 여흥이 거의 30분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노래가 끝이 나자 초대 가수들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먼저 나와 노래를 2곡 부르고 가고 또 윗 선배들이 좋아할 만한 트로트 가수가 초청되어 노래를 부르니 다들 박수를 치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자가 그날의 마지막 무대라며 최근 정말 인기 있는 중년 가수를 소개했고 TV에서만 보던 그 가수가 나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곡이 끝이 나자 그 가수는 우리 동문들을 보고는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 함께 춤을 추실 한 분을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였고 그 가수는 2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하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원에서 무대 위로 올라오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그 가수가 그럼 오늘 아름다운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앞에 계신 사모님 나와주세요. 하고 말하자 앞에서 사회를 보던 선배가 달려가더니 한 여자분을 억지로 모시고는 무대 위로 올려보냈는데 그 여자분이 얼굴을 붉히고 서 있자 남자 파트너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열심히 음식과 술을 먹고 있는 저를 보며 손짓했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묵묵히 아주 맛있게 식사하시는 분 같이 모셔보겠습니다.
친구 녀석은 저를 툭툭 치며 얼른 나가보라고 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춤도 처음이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과 춤을 춰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빈털터리 저에게 술을 가장 잘 사주는 우리 기스 회장의 권유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무대 위로 올라가서 얼떨떨한 상황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녀를 마주보며 섰습니다. 그리고는 음악이 흐르자 가수는 우리를 멀리서 쳐다보며 노래를 부르는데 막상 품에 안고 춤을 추다 보니 나이 먹은 여자도 여자는 여자라고 부끄럽더라고요. 전 무대 반대로 고개를 돌리고 춤을 추자 그 여자도 부끄러운지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다른 남자랑 이렇게 춤을 추니까 떨리네요. 아, 저도 이런 건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오랜만에 참 좋다. 저는 좋다는 그녀의 말에 괜히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앞에서 남편이 보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가까이 앉고 춤을 춰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잘 관리된 피부와 기품 있는 행동에서 제 나이대의 여자들과는 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만 들리게 제 귓가에다 이따가 뒤쪽에서 보자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가 끝나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제정신을 차리고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그런 그녀를 뒤따라 쫓아갔습니다. 왔네? 아, 예, 오라고 하셔서. 그쪽 내 취향이어서 한번 만나볼까 하고. 하는 일은? 저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아, 백수? 잘 됐네. 제가 백수인 게 잘 된 건가요? 핸드폰 줘봐. 저는 얼떨결에 그녀에게 핸드폰을 건넸고 그녀는 자기 폰번호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연락할게. 또 보자. 저에게 또 한 번 미소를 보이며 그녀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총 동창회는 마쳤습니다. 그날 자리가 끝나고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2차 자리에서 동창회 회장이 얘기를 하기를 그날 저와 춤을 춘 그분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사모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회사였고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2차에서도 술을 열심히 먹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노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쯤 연락이 왔어요. 그 사모님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녁 번화가의 백화점 앞에서 보기로 하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녀를 만나러 갈 준비를 했어요.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주머니에 한 푼도 없어서 엄마에게 애원을 하며 돈 몇 푼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여자분의 차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한 20분쯤 기다렸을까요? 멀리서 흰색 벤츠가 제 앞에 와서 멈춰 섰습니다. 미안, 늦었지? 벤츠의 유리창이 열리며 그녀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전까진 기다림에 지쳐 짜증도 조금 났었지만 그녀가 타고 온 벤츠를 보자마자 그냥 감탄을 하느라 짜증이 났던 마음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예약한 식당이 있다며 식당으로 갔어요. 가는데 보니까 서울을 빠져나가서 경기도 외곽 쪽으로 드라이브하며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더라고요. 차 안에서도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식당에 도착하니 직원분이 나와 차 문을 열어주며 룸으로 안내를 해줬습니다.
직원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안내해주는 곳으로 갔고 일렬로 서 있는 직원들이 저와 사모님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고 그때의 기분은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게 성공한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안내해준 룸으로 들어가니 이미 종업원이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으로 들어가니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는 다시 열심히 고기를 굽더라고요. 저희는 마주보고 앉아 고기를 먹으며 처음 보는 비싼 술도 한 잔씩 기울였어요.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을 나누었고 저는 나이를 초월해서 그녀에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없나 싶어서 따라온 건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굉장히 멋지고 재미있어서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귀여워 보였는지 저를 보고 피식 웃으시더니 어쩜 이렇게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지. 잠깐만. 엄청 비싸 보이는 핸드백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고 핸드폰 너머에 그 남자와 한참 동안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감히 끼어들 생각도 못하고 전화 통화를 듣고 있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기 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시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어진 전화를 끊고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제게 자기 방금 취업됐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대화를 하면서 지금 백수로 지내면서 힘든 점을 얘기하며 취업을 위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사모님처럼 성공하려면 열심히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녀는 제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진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석 장을 꺼내 제게 건네주시면서 다음 주부터 출근이니까 당장 내일 나가서 양복이랑 구두부터 새로 맞춰. 큰일 해야 하는 사람은 행색이 중요한 거야. 정말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 저희 둘은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고 그날 밤 늦게 저희 집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고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더니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그냥 다 필요 없고 자기가 부를 때는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나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밥 먹고 커피 마시자고 하면 커피 먹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볼에 뽀뽀를 해주고 갔습니다. 뭔가 애완동물이 되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그 만남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일주일에 2~3번은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고민도 들어주고 데이트도 하면서 항상 제게 과분할 정도로 큰 선물을 안겨주고 갑니다. 그럴 때면 저도 그런 선물에 보답을 하듯 그녀를 더 즐겁고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을 얻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을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 주인공이 저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사귄 지 2년이 넘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친한 친구의 아는 동생이었는데 우연히 친구를 따라 술자리를 나왔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제가 열렬히 구애한 끝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여자다 싶었어요. 제 이상형이
박보영이거든요. 근데 정말 박보영처럼 작고 아담한 체구에 쌍꺼풀이 없음에도 큰 눈, 하얀 피부, 동글동글한 코, 그냥 모든 게 다 예뻤습니다. 여자친구랑은 4살 차이인데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는 아직 대학생이라 직장인인 제가 나이도 많고 어려웠었나 봐요. 조금 거리를 두는 듯 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저는 제 여자친구의 일상에 조금 다가갔고 마침내 제 여자친구도 저를 좋아하게 되면서 우린 사귀게 되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상형인 여자와 사귄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완벽한 제 여자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랑은 큰 다툼 없이 예쁘게 잘 사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대학을 졸업 후 곧 취업을 했는데 회사 생활에 적응이 어려웠는지 그만두고 최근에 좀 더 좋고 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힘들지만 열심히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후로는 대학을 다닐 때보다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이건 우리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보고 싶은 마음만 일으킬 뿐 서로에게 질리거나 권태기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새로 입사한 회사 때문에 여친의 친언니와 함께 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친의 언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그 직업에 걸맞게 늘씬하고 세련되게 생겼어요. 둘이 친자매라지만 정말로 느낌은 정반대였습니다. 제 여친이 토끼 같은 느낌이라면 여친의 언니는 요염한 고양이 같았어요. 여친이 지금 여친의 언니와 함께 사는 집은 제가 사는 곳과는 정반대에 위치하는 바람에 왕복 1시간 반이나 걸려요. 저는 항상 데이트 후에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사한 후로는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 후에 여친을 따로 데려다 줄 필요 없이 서로에게 편하게 여친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는 했어요. 투룸이라 여친의 집에서 자주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는 비행날이 많아 자주 집에 있지는 않았고, 여친의 언니가 종종 집에 있을 때면 같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셋이서 잘 놀곤 했어요. 여친의 언니는 성격이 시원시원해 저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동갑이라 더 편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친구처럼 곧잘 놀고는 했습니다.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저와 제 여친은 여느 때처럼 업무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는데 여친이 사진을 한 장 보냈더라고요. 점심엔 뭘 먹었는지, 오늘은 뭘 입었는지 자주 사진을 찍어 보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봤는데 세상에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코피가 쏟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어때? 언니 거 입어봤는데 잘 어울려? 대박! 수진아, 너무 예뻐. 진짜 최고야. 오빠가 좋아할 것 같았어. 오늘 언니 늦게 온다던데 집으로 올래? 남자라면 다 있는 로망 아닙니까? 점심부터 흥분돼서 이리고 나발이고 그냥 여친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웬걸? 거래처에서 주문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야근 아닌 야근을 해야 했어요. 여친에게 조금 늦게 끝날 것 같다고 말하니 자기도 친구 만나러 잠깐 나왔는데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우울해해서 조금 걸릴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여친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차를 한 뒤 여친한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았어요. 나갔다 와서 씻고 있나 생각을 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여친이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기다리다 잠들었나 싶어서 가까이 가니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누워 있더라고요. 절 기다리다 살짝 잠든 건지 자는 척 하는 건지 엎드려 누워 있었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여친을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여친 옆에 누워 뒤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여친도 좋은지 좀 더 몸을 제게 바짝 기대더라고요. 그런 그녀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 그녀의 얼굴을 돌려 잡았는데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가 안고 있던 사람은 여친이 아니라 여친의 언니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멈추자 여친의 언니는 오히려 먼저 제게 입을 맞춰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여친과는 다른 여친의 언니의 입맞춤 실력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친이 없는 동안 여친의 언니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어요. 일을 끝낸 후에 여친의 언니는 오랜만에 해서 좋았다며 근데 이제 곧 동생이 올 테니 넌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전 심란한 마음을 뒤로한 채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여친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여친은 친구가 너무 울어서 빨리 올 수가 없었다며 이제 집에 가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많이 기다렸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친의 전화가 계속 오길래 피곤해서 퇴근 후 집으로 바로 왔다고 걱정 말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죄책감에 도저히 여친의 전화는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은 그냥 문자만 하며 여친을 피해 다녔습니다. 갑자기 이러니 당연히 여친도 속상해 하더라고요. 여친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 무작정 피하기만 했더니 여친이 결국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지 얼굴이 헬쓱한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근처 카페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친은 자기에게 실증이 난 거냐며 울먹이며 말하는데 그 모습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친의 언니와 있었던 일을 절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며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여친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여친을 만나 화해의 키스를 하고 여친을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여친이 잠시 들어와서 언니랑 인사도 하는 겸 쉬고 가라고 했지만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만나는 것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다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여친이 여친의 언니와 제 사이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라도 하는 날에는 전 여친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는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만 할 뿐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피곤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친을 데려다 주는데 마침 여친의 언니도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 마주쳐 버렸어요. 퇴근길인지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그날이 생각나서 아찔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제 반응이 재밌는지 운전석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렇게 서둘러 여친을 내려주고 여친과 여친의 언니가 집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여친 언니의 뒤태가 더 눈이 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여친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건지 전 미칠 것 같은데. 저 혼자만 깊은 고민을 한 것 같아 김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여친 언니를 보니
저도 그냥 없었던 일로 생각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전처럼 지내도 되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자에게 첫사랑이란 정말 무덤까지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모든 남자의 첫사랑이 그렇듯 제 첫사랑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천사 같았어요.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였는데 둘 다 정말 풋풋하고 귀엽게 사랑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제 첫사랑은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부모님의 성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고 저는 배웅마저 해주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보냈어요. 몇 번의 편지가 오가긴 했지만 결국 몸이 멀어지더니 마음도 멀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사랑했던 여자라 그녀를 잊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그녀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그녀를 완전히 잊는 건 불가능했어요. 잘 살고 있는지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저 마음속 깊이 묻어놓고 제 일상생활에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가 없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이제 곧 10년째네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2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과장으로 승진도 하고 모든 게 정말 탄탄대로 흘러갔어요. 제 첫사랑을 대학 동창회에서 만나기 전까지는요. 평범하게 그지없던 제 삶이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흘러 만난 첫사랑에 의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3달 전쯤 늘 있던 동창들의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동기는 꽤 단합력이 두터워 동창회는 매년 개최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두루두루 술자리를 가지며 친목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임도 거진 10년이 넘었으니 다들 결혼은 물론이고 아이도 있어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충고를 구하곤 했습니다. 물론 서로의 가족들 모임에 자주 껴서 함께하기도 했어요. 이 중에는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는 6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인 태호라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형식아, 너 이번 모임에 꼭 와야 된다. 진짜 안 오면 너 엄청 후회할걸? 뭐래? 내가 언제 모임 빠지는 거 봤냐? 네가 오지 말라고 해도 갈 거니까 걱정 마셔. 친구 녀석이 자꾸 저는 꼭 와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고 사실 저도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는 멤버 중 하나라 오늘따라 왜 저렇게 오바인가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걱정 말라고 내가 언제 빠지는 거 봤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임 당일날이 되었고 웬일로 빠르게 퇴근을 해서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자주 모임을 가졌던 호프집이라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바로 테이블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따라 일찍 오신 분들이 있네요. 매번 서로 늦는다고 싸우시더니 사장님의 말에 누가 또 먼저 왔나? 의아해할 틈도 없이 안내해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제 첫사랑 그녀였어요. 순간 요즘 야근을 많이 했더니 헛것을 보는 건가 싶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눈만 깜빡이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제 앞으로 왔어요. 오랜만이야, 오빠. 잘 지냈어? 왜 그러고 가만히 서 있어? 제게 말을 거는 그녀는 거의 20년 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대로였어요. 세월의 풍파를 맞은 건 저만의 일인 듯 그녀는 아직도 맑고 하얀 피부에
도톰하고 붉은 입술, 가녀린 체구까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제 마지막 기억 속의 그녀는 검은색 긴 생머리였다면 지금의 그녀는 짧은 단발머리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단숨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선희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당황하며 어색하게 자리에 앉는 저를 보며 그녀는 웃어 보였고 근황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학 간 뒤 쭉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집안에서 맺어준 결혼이라 결국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 후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태호 녀석이 미국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곧 한국 들어간다고 하면서 제 얘기를 했더니 만나게 해준다며 동창 모임에 한번 나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덥석 알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녀가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는 와중에 동창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도착했고 다들 그녀를 알아보고는 반가워하며 거의 그녀의 환영 파티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녀와 단둘이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술이 오가면서도 저와 그녀는 계속해서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는 계속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보통 이 모임은 2차까지 가는데 다들 그녀를 오랜만에 만나 들뜬 나머지 많이 마셨는지 힘들어하는 바람에 1차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 같지 않다며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가웠다고 다음에 꼭 다시 나오라고 그녀에게 신신당부하며 하나 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왁자지껄했던 술자리가 한 명 한 명 빠질 때마다 조용해졌고 야, 나 그럼 먼저 들어간다. 네가 선이 잘 데려다줘라. 마지막으로 집으로 가는 태호를 끝으로 저와 그녀 단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혼은 어쩌다가 하게 된 건지, 아이는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잔뜩 있었지만 밤이 늦어 저도 그녀를 보내고 집에 가려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어나자며 자리에서 일어나 호프집을 나서는데 그녀가 취한 건지 비틀거리더라고요. 혹시라도 넘어질까 걱정이 되어 얼른 어깨를 잡아 그녀를 부축해줬더니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저를 올려다보면서 오빠는 여전히 자상하네? 그렇게 말하는데 술에 취해 살짝 풀린 눈과 상기된 얼굴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술을 마실 예정이라 차를 가져오지 않아서 택시를 태워 그녀를 집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빠, 이제는 내가 걱정이 안 되나 봐? 옛날에는 내가 괜찮다고 해도 걱정된다고 맨날 집까지 데려다 줬었잖아. 그녀의 말에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흔들렸고 결국 택시에 같이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가까운 데 위치한 아주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부축하며 올라가는데 그녀가 제 품에 안겨 있어서 그런지 정말 심장이 빠르게 뛰고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안고 싶었지만 저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고 그녀는 저에게 비밀번호를 불러주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많이 취한 그녀를 대신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그녀를 눕혔고 저는 담요를 덮어주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가지마, 오빠. 그녀가 제 손목을 잡으며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참을 수 있었지만 그녀가 저를 잡으며 가지 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이성을 놔버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애절하고 끈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 눈을 맞추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을 그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 있어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모임에서 3차 후에 해산하는 시간과 비슷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여 침대에 잠든 아내를 보는데 미안함은 들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다신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 스스로 다짐하며 제 아내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가정이 주는 안정감은 역시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 제 그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렇게 가고 연락할 줄 알았는데 연락이 한 번 없네. 우리 못다한 얘기 많지 않아?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서 얘기 좀 나누자. 우리 얘기도 많이 못했잖아.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어도 저는 그녀의 말이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찾아갔고 그녀의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고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짧은 실크 원피스 슬립을 입고 저를 안으며 반겨주는데 예전 그녀에게서 나던 향이 풍겨 아찔했습니다. 그 향기가 나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녀에게 넘어가겠구나. 그녀가 미리 차린 저녁을 먹으며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실은 그녀의 옷차림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도 느꼈는지 제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왜 이렇게 먹는 게 형편이 없어? 혹시 밥 말고 다른 게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그녀는 어깨를 내보이며 살짝 웃는데 그 모습에 저는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정에 있는 사람인 걸 의식하고는 회사에 있을 때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근을 하면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퇴근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다며 걱정하자 과장이 되고 나서 업무량이 확실히 늘었다며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거짓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래도 주말은 항상 가족이랑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와의 만남 전보다 가족들에게 더 헌신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를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또 제 평생을 그리워하던 첫사랑을 놓치고 싶진 않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마냥 행복합니다. 그녀가 다시 제게 돌아온 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또 흔들립니다. 제가 이루어낸 이 평화로운 가정 또한 지키고 싶어요. 정말 제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택배 때문에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면서 집에서 독립을 해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랑 가까이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개로 쪼개져 되어 있는 원룸이라 그런지 방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사 온 처음 날에도 밖에서 말소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크게 들리기도 했고 옆집 TV 소리라든지 이런 게 은근히 크게 들렸습니다. 특히나 화장실에 있으면 말소리라든지 이런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가격에 집 구한 게 어디냐 싶은 생각에 참고 지냈습니다. 돈 많이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열심히 하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소음을 조심하면서 지냈어요. 이사를 하고 부모님이 시루떡을 보내주셔서 빌라 사람들한테 하나씩 돌렸어요. 부모님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이사했으면 떡도 돌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혼자 자취하는 아들
좋은 이웃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게 있으셨겠죠. 저는 이사도 잘하고 출근도 잘하고 이게 진정한 사회생활이구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방음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피곤해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벽 너머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졸린데 이 소리가 자꾸 거슬려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귀를 벽 쪽에 더 가까이 대고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누가 자꾸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혼자 사는데 아픈 건가 싶었어요. 옆집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했거든요. 다른 집은 떡 돌릴 때 다들 집에 있어서 얼굴 보며 인사하고 떡을 나눠줬는데 옆집은 만나지 못해서 문 앞에 걸어뒀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맞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앓는 소리에 저는 걱정이 되어서 10시 정도 되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혹시 몰라서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기척이 없길래 진짜 무슨 일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 문을 두들겼어요. 저기요, 안에 계세요? 괜찮으세요? 한참 뒤에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여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오더라고요. 아, 뭐예요? 아, 안녕하세요. 옆집인데요. 자꾸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서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말을 하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속으로는 뭐 저렇게 싸가지가 없나 싶었습니다. 기껏 걱정돼서 그런 건데 저렇게까지 매몰차게 굴 필요 있나 싶었어요. 늦은 시간에 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린 게 기분이 나빴으면 본인이 시끄럽지 않게 조심했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집 여자의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퇴근을 하고서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또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여자는 대체 뭘 하는데 매번 저렇게 끙끙 앓는 건가 싶었습니다. 집에서 운동을 하는 건가? 그렇다기엔 다른 쿵쿵거리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뭐지? 혼자 생각하면서 여자의 소리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뭔가 소리가 굉장히 야릇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설마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가끔씩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상상이 절대 혼자만의 상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자취를 하다 보니 필요한 물건들이 많게 되잖아요. 그래서 택배 올 일이 많았어요. 퇴근하고 갔더니 택배가 문 앞에 한가득 있었습니다. 오, 주말 되기 전에 다행이다 하고 집에 박스를 들고 들어와서 간단하게 씻고 TV 보면서 저녁을 다 먹고 택배 생각이 나서 뜯어보고 있었어요. 신나게 택배를 뜯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시킨 물건이 아닌 낯선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택배 박스 위쪽을 살펴보았고 주소가 저희 집 주소가 아니라 옆집 주소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때서야 확신이 들었어요. 옆집 여자의 앓는 소리가 역시나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싶었습니다. 그냥 다시 택배 박스를 테이프로 붙여서 앞에 놔둘까? 아니면 매일 밤 시끄럽게 한 죄로 민망해지게 약 올려볼까? 혼자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해봤어요. 저는 처음 만난 날 저를 귀찮다는 듯이 쳐다본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어디 한번 당황하고 민망해하는 표정을 보자 싶었습니다. 다음 날 주말에 저는 늦잠을 자고 점심을 먹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볼일을 보고 저녁에야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택배 박스를 보고 아 맞다 택배 갖다 줘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또 그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옳다쿠나 지금이다 싶어서 택배 박스를 챙겨서 옆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택배 박스는 일부러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안에 내용물이 다 보일 수 있게 뜯어놨어요. 한번 심호흡을 하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역시나 처음에 초인종을 누르니까 한참 동안 또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래도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기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온 택배 때문에 그러는데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저희 집으로 택배가 왔는데 저희 집 앞에 제 택배 박스랑 같이 있어서 집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 집 택배가 아닌 게 끼어 있더라고요. 제가 박스에서 물건을 꺼내 보여주며 얘기하자 당황해하는 옆집 여자의 얼굴을 보니 괜스레 통쾌했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매일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건가 봐요. 저는 옆집 여자의 반응을 보고 더 도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외로우신가? 매일 밤낮 없이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옆집 사는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용히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쩌려고. 옆집 여자는 제가 하는 말에 점점 흥분을 한 건지 표정이 이상해지면서 목소리도 떨리며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걱정되는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시나? 이거 얼른 써보고 싶어요? 이제 택배 주고 가세요. 맨날 이런 거로 재미 보지 말고 내가 해줄까요? 이거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옆집 여자는 제가 하는 말에 이성의 끈을 놔버렸는지 저를 끌어당겨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봐요, 어디. 옆집 여자의 말을 끝으로 문 앞에서부터 키스를 하며 침대로 향했습니다. 항상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열심히 상상만 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 흥분이 되더라고요. 내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 저거보다 내가 더 기분 좋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여태 살면서 터득해온 모든 스킬을 발휘했습니다. 항상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보다 더 좋아하는 듯한 소리를 들어보니 뻑 같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옆집 여자 스킬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주를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꽤 하네. 어때? 저거보단 내가 낫지? 어느새 우리는 반말을 하고 편해졌습니다. 가끔씩 서로의 초인종을 누르면 그게 신호라고 받아들여서 사랑을 나누고는 했습니다. 오늘 또 했어? 아니, 네가 있는데 뭐하러 해. 너 기다렸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그렇게 종종 만나다 보니까 서로 취향도 비슷하고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떤지 제안을 했고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자친구가 된 옆집 여자는 거의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퇴근하고 들어가면 바로 달려들어 매달려 키스를 하고는 해요. 그렇게 매일이 뜨겁고 불타오릅니다. 여자친구는 이제 계약이 거의 끝나가서 끝나고 나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낼 생각이에요. 만나게 된 계기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이왕 잘 맞아서 만나게 된 거, 만날 때까지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주고 만나보려 합니다. 이제 여자친구는 그걸 찾지 않게 되었어요. 그 대신 더 좋은 걸로 제가 기분 좋게 해주니까요. 항상 기분이 좋아 야릇해지는 그녀의 표정을 보면 저도 너무 좋습니다. 다들 뜨겁게 사랑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내를 아이 둘 지나고 사고로 잃고 현재 장모님이랑 아이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몰라 이렇게 글을 작성해서 의견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장인어른은 집안에 돈이 많으셨고 장모님은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장인어른께서 장모님이 사시는 곳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장모님을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장인어른이 자꾸 만나자며 다가오자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장인어른은 장모님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장모님 부모님을 찾아가 빚 해결해 줄 테니 따님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어린 나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제 아내를 출산하셨고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술, 담배를 엄청 하셨었는데 정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살면서 장인어른에 대한 원망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고 아이 아빠니 먼저 떠나보낸 게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남기고 간 재산이 많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장인어른 그늘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 특히나 경제적 활동을 해보고 싶었던 장모님은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면서 아내를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없이 살아서 원치 않는 혼인을 한 장모님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셨어요. 기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모님 밑에서 자란 아내여서 그런지 아내도 참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아내는 장모님 혼자 계시니 저랑 같이 장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끔씩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저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장모님이 엄마처럼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한참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 돌잔치도 끝내고 그랬는데 정말 한순간에 아내를 사고로 잃고 장모님도 저도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원래 지내던 곳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내와 함께 했던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마침 회사에서 다른 지역에 지점 하나를 더 낸다고 해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 때문에 장모님이랑 함께 지내기로 해서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아이를 봐줬어요. 힘든 마음을 추스르고 장모님도 저도 힘겨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젊으신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저희를 부부로 오해하기도 했어요. 저 또한 장모님이랑 지내오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랑 장모님이 많이 닮기도 했거든요. 저희는 묘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모든 문제는 술을 마시고 나서 일어나죠. 회식이 있는 날이라서 술을 먹었는데 조금 과하게 먹은 날이었어요. 업무 스트레스도 심했고 아내가 더 그리운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취해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께서 안 주무시고 혼자 눈물을 흘리며 소주를 드시고 있었어요. 장모님, 왜 혼자 술을 드시고 계세요? 박서방 왔어? 에휴, 나도 참 죽책맞게.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 쉬어. 저도 한 잔 주세요. 아내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장모님이랑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 윤경이 그렇게 떠나보내고 저 진짜 장모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 아니었으면 맨날 술독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 윤지도 제대로 못 돌봤을 거고요. 장모님도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윤경이 엄마, 윤지 할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인데 뭐가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장모님이랑 한참을 얘기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도 장모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장모님이랑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장모님을 여자로, 장모님은 저를 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고 아이도 있고 결혼한 부부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젊고 아내 닮은 장모님이니 제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애써 서로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니 힘들 수밖에요. 장모님, 저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윤경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장모님을 향한 제 마음을 더 이상 멈추기 힘들어요. 박서방, 장모님도 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윤지랑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윤경이도 바라는 거 아닐까요? 저는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이 눈물 흘리는 저를 보며 눈물을 닦아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어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남아있는 우리의 행복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함께 눈을 떴고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르는 호칭도 바꿨어요. 더 이상 장모님이 아닌 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한테도 얘기할 때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얘기하는 중이에요. 힘들었던 삶 속에서 조금씩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그동안 눌러왔던 걸 풀어내듯 밤이 되면 돌변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던 장인어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었겠죠. 그리고 일찍 과부가 된 탓에 얼마나 욕구가 쌓였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니 그 욕구가 표출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밤마다 돌변하는 장모님을 보며 저도 밤마다 뜨거워질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면 항상 그랬듯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뽀뽀를 하며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집에 들어오는 것도 행복입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와 시간을 보낸 후에 일찍 잠을 재우고 있어요.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빠른 유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만 다니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이면 제가 평일 연차를 내고 둘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남들처럼 평범한 데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와중에도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아이가 컸을 때 혹시나 우리 사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많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평생 장모님을 엄마로 알고 살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행복하다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또 한없이 생각이 많아지는 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커가면서 모든 걸 알게 되는 딸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딸도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의 큰 욕심이겠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살아오면서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참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자취방을 얻어주었고 둘째는 고3인데 이사를 하기에도 애매하여 첫째랑 함께 지내기로 하고 주말마다 저희가 가서 살펴보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놀기 바쁘고 둘째는 독서실에서 생활하기 바쁩니다. 남편이랑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타지로 이사를 해보는 거라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저희 가정의 파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네요. 어머, 너 정희 아니니?
아, 누구? 예, 나야 희선이. 아,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해서 못 알아보려나? 희선이? 부부고등학교 그 이희선? 그래, 이게 얼마만이야, 이게. 너는 어쩜 변한 게 없다. 한 번에 알아봤잖아. 옛날 그대로 여전히 예쁘네. 기집애.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 그러게, 너 계속 파주 살았어? 왜 여태 한 번을 못 봤지? 아, 나 얼마 전에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 왔어. 근데 이사 와서 이렇게 만나네. 신기하다. 그러게, 너무 반갑다. 진짜 바쁜 거 아니면 차라도 한잔 하자. 아, 나 장 보는 중이었어가지고. 너 연락처 알려줘. 내가 다음에 한번 집으로 초대할게. 너무 반갑다. 그래, 그래. 그러면 연락해. 장 보고 잘 들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어 조금 우울하던 찰나 고등학교 동창 희선이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니 너무 반가웠어요. 친구랑 그렇게 연락을 했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서와 희선아. 와, 집도 좋다 정이야. 이거 그냥 과일 좀 사왔어.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사오느라 그래. 잘 먹을게. 간단하게 점심을 준비해서 먹었고 친구가 사온 과일과 조각 케이크를 준비해서 커피랑 함께 내왔어요. 어머, 이거 커피 너무 맛있다. 점심도 잘 먹었는데 후식도 너무 맛있네. 입에 맞다니 다행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어렸을 적 얘기부터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한참 웃고 떠드느라 몰랐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야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걸 알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머, 여보 벌써 왔어?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그러게,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았나 보다. 안녕하세요. 저 정희 친구 이희선이라고 해요. 아, 당신이 만났다던 동창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철이라고 합니다.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고요. 저희 와이프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와서 많이 심심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잘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정희 데리고 종종 놀고 그럴게요. 나중에 부부 동반 모임도 하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좋겠다. 다음에 남편하고 같이 와. 저녁 먹자. 다음에는 내가 초대할게. 시간 너무 늦었다. 우리 신랑도 기다릴라. 또 보자. 조심히 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희선이랑은 거의 매일 만났어요. 아줌마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 한잔하고 집안일 하는 게 일상인데 같이 쇼핑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희선이랑 급격하게 가까워졌어요. 희선이가 남편이랑 같이 저녁에 초대를 했습니다. 와인 한 병 사들고 갔어요. 희선이 남편이랑도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랑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얘기 나누다 보니 남편들도 친해졌어요. 저희 남편이 나이가 조금 더 있었는데 형님 하면서 희선이 남편분이 잘 따르더라고요. 그 이후 부부끼리 종종 만났고 남편들은 따로 골프 치러도 나가고 했습니다. 한 번은 펜션을 잡아서 놀러 가자고 했어요. 라운딩하고 와서 펜션에 와서 바베큐도 먹고 하자고요. 서로 일정을 잡아서 펜션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골프를 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점점 감이 잡혀서 잘 되더라고요. 펜션에 도착해서 씻고 바베큐를 준비해서 술이랑 함께 먹었습니다. 나름 운동 후에 먹는 술이라 그런지 굉장히 잘 넘어갔어요. 한참을 술이랑 고기랑 먹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들 많이 취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고 희선이는 방으로 가서 누워 있었어요. 저는 좀 걸으면서 술 좀 깨야겠다 싶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펜션 뒤쪽으로 산책하기 좋게 산책로가 있었거든요. 한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 나왔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제 입을 막으면서 쉿, 저예요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석현 씨? 깜짝 놀랐잖아요. 저기서부터 불렀는데 정희 씨가 못 들었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위험하게 늦은 시간에 혼자 뭐해요? 그냥 술 좀 깰 겸 좀 걷다가 들어가려고요. 저도 그럼 술 좀 깨야겠네요. 같이 걸어요. 희선이는 아직 자요? 네. 어쩐지 주량을 너무 넘어서 마신다 했어요. 반이 즐거웠나 봐요. 저희 남편도요. 저렇게까지 술 많이 마시는 거 처음 봤어요. 석현 씨랑 요즘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런 모임이 처음이라 그런지 들떴나 봐요.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정희 씨 같이 예쁘고 애교도 많은 와이프도 있고. 네? 석현 씨도 희선이 같은 좋은 와이프 있잖아요. 희선이도 참 좋은 여자죠. 근데 너무 털털해서 탈이에요. 그게 희선이 매력인걸요. 한참을 얘기하면서 걷고 있는데 석현 씨가 슬쩍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 했는데 더 꽉 붙잡았습니다. 정희 씨, 이렇게 잠깐 손잡고 걸으면 안 돼요? 석현 씨, 우리 그냥 얼른 들어가요. 다들 기다리겠어요. 저 정희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이라고 해야 될까? 정희 씨는 저 어떻게 생각해요? 석현 씨, 자꾸 이러면 저 희선이 얼굴 못 봐요. 이러지 마세요. 술도 취했는데 저보다 어린 남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니까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저 실수 한 번만 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석현 씨는 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설레였던 건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저는 석현 씨의 목을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 어떤 욕망이 있었던 걸까요? 친구의 남자와 그것도 내 남편과 같이 놀러온 펜션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말로 저에게 속삭이는 이 남자를 거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펜션으로 들어갔고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은 방에 가서 누워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친구 몰래 친구 남편이랑 종종 만남을 가졌어요. 제가 약속이 있어 늦는다고 하는 날이면 남편도 약속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말았어요. 남편도 희선이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희선이 남편과 만나니 그때마다 희선이도 자유의 몸이니까 제 남편도 희선이를 만나러 나갔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한 짓이 있으니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얼마 후 희선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자고요. 저는 희선이도 뭔가 눈치를 챘나 싶었습니다. 희선이가 집으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내 남편이랑 만나지? 미안하다. 미안할 거 없어. 너도 아는 것 같은데 나도 네 남편이랑 만나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 나랑 네 남편도 그때 펜션에서부터였어. 내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네 남편 꼬셨거든. 같이 만나면서 보니까 굉장히 다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너가 부러웠고 네 남편이 탐나더라? 뭐라 할 말이 없다. 내 남편이랑 네 남편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몰라. 너는 내 남편이랑 어떻게 하고 싶어? 여기서 그냥 관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나는 네 남편 계속 만나고 싶어. 너도 그러니까 내 남편 계속 만나. 그냥 이렇게 지내자.
서로 즐기면서 원하는 거 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좋더라. 내 남편도 집에 와서는 헛짓하고 다니는 게 미안해서 그런지 더 잘하고. 난 이 관계 괜찮다고 생각해. 친구의 말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싶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 생활이 더 좋았으니까요. 친구 말처럼 밖에서 석훈 씨를 만날 때는 연애하는 것처럼 설레고 심장이 뛰었고, 집에서는 더 다정하게 저를 챙기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친구한테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정말 비밀로 만남을 유지했던 거면 몰라도 친구랑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한 짓이 있으니 후폭풍이 어떻게 다가오든 감수해야 되는 거겠죠? 서로 원하는 걸 찾아서 즐기고 있으니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